피파 랭킹 40위 차이 나는 팀을 개박살 내버린 한국인 감독의 정체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이유. 여러분, 지금 베트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베트남 축구라고 하면 다들 뭐 떠올리세요? 동남아시아 수준, 아시아에서 그냥 들러리. 근데 이 베트남이 지금 자기들보다 피파 랭킹이 무려 40위나 높은 팀을 상대로 완벽하게 2대 0 완승을 거두면서 전 세계 축구계가 뒤집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마법 같은 일을 만들어낸 주인공이 바로 우리나라 김상식 감독이라는 사실, 소름 돋지 않나요? 일단 배경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베트남 축구가 얼마나 약체였는지부터 이해를 하셔야 이번 승리가 얼마나 미친 결과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베트남은 그냥 축구 변방이 아니라 변방 중의 변방이었어요. 동남아시아라는 테두리조차 넘지 못하던 나라거든요. 그나마 우리나라 박항서 감독님이 계실 때 잠깐 반짝했던 것 빼고는 아시안컵 조별, 예선도 통과 못하는 게 당연한 수준이었죠. 피파 랭킹 107이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2026 아시아 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베트남이 맞붙은 상대가 누구였냐면요. 바로 피파 랭킹 64위 요르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숫자로만 봐도 감이 오시죠? 107위 대 64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축구에서 랭킹 차이가 40위 이상 나면 그건 그냥 일방적인 게임이 되는 거거든요. 현지 매체들도 전부 다 요르단이 베트남을 가지고 놀 거라고 전망했어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여기서 김상식 감독님이 경기 전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는 조별 예선을 넘어서 8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솔직히 이 말들은 요르단 매체들은 속으로 완전히 비웃었을 거예요. 베트남이 8강? 그게 무슨 개소리야. 이런 반응이었겠죠. 근데 이게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각오였다는 게 곧 증명이 되는데요. 경기가 시작되고 딱 1분 만에 요르단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의 얼굴이 굳어버리는 사건이 터져요. 전반 1분경에 베트남이 상대 페널티 박스 바깥 25m 지점에서 중거리 슈팅을 때려버린 거예요. 이걸 요르단 골키퍼가 겨우겨우 쳐내는데요. 이 장면을 본 축구 전문가들이 완전히 경악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이게 단순한 슈팅이 아니라 베트남의 조직력이 요르단을 압도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거든요. 여기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축구에서 전반 1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양 팀이 서로의 전술을 탐색하고 기세를 잡으려는 시기거든요. 이때 요르단은 베트남의 공을 빼앗아서 역습을 시도하려고 압박을 들어갔어요. 정상적이라면 베트남 선수들이 당황해서 공을 빼앗기거나 뒤로 안전하게 패스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베트남 선수가 어떻게 했냐면요. 개인기로 요르단 선수와의 1대1 상황에서 탈압박을 해낸 거예요. 자기 진영에서요. 전문가들이 이 장면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건 자신감이 넘쳐오르는 플레이다. 베트남 선수가 1대1 상황에서 개인 기량으로 상대를 제치는 건 이미 승부가 난 거나 다름없다라고 평가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요. 요르단 선수들이 2차 압박을 제대로 안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트남을 완전히 우습게 본 거죠. 자기들 진영에 수비수가 4명이나 있고 베트남 공격수는 1명뿐이니까 여유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니한 생각이었는지는 곧바로 드러나는데요. 베트남 선수가 탈압박을 하고 나서 타이밍 딱 맞춰서 전방으로 킬패스를 연결해버려요. 이 패스 한 방으로 요르단 선수 4명이 그냥 허수아비가 되어버린 거죠. 완전히 제쳐진 거예요. 요르단 수비수들이 나태하게 따라가면서 그냥 구경만 하다가 베트남 공격수가 최전방까지 치고 올라가는 걸 보고서야 정신을 차린 거죠.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베트남 공격수가 요르단 수비수를 1대1로 제치려고 하자 요르단 수비수가 당황해서 뭘 했냐면요. 유니폼을 잡아당긴 거예요. 이게 만약에 베트남 선수가 그대로 넘어졌으면 요르단 수비수는 전반 1분 만에 경고를 받았을 거예요. 주축 센터백이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선수는 경기 내내 조심조심 플레이할 수밖에 없고 수비 라인 전체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베트남 공격수는 잡아당겨지는 와중에도 균형을 잡고 골대에서 약 25m나 떨어진 거리에서 중거리 슈팅을 때려버려요. 보통 이렇게 먼 거리에서 슈팅하면 골키퍼가 충분히 반응할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공이 바운드가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강한 슈팅이 바운드되면 공에 회전이 걸리면서 이른바 미끄럼틀 효과가 생기거든요. 공이 더 빠르게 골대 쪽으로 쏠리는 거죠. 게다가 바운드 때문에 방향 예측도 어려워지고요. 요르단 골키퍼가 다이빙을 해서 간신히 쳐냈는데 이게 골로 연결됐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슈팅이었어요. 이 장면을 본 베트남 팬들은 완전히 광분했어요. 전반 1분 만에 25m 중거리 슛이라니 김상식 감독이 도대체 이 어린 선수들을 어떻게 조련한 거냐라면서 찬사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진짜 오늘 큰일 낼 것 같다라는 예감이 현실이 되는 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전반 14분경에 베트남의 역습에 계속 고전하던 요르단이 결국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핸드볼 파울을 범하고 말아요. 그것도 고의로요. VAR 판독 결과 명백한 핸드볼이 확인됐고 심판은 주저없이 페널티킥을 선언합니다. 베트남이 이걸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거예요. 피파 랭킹 107위 팀이 64위 팀을 상대로 선제골을 넣는 대이변이 벌어진 거죠. 현장 중계진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분석했냐면요. 김상식 감독의 베트남이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다. 요르단이 이 역습 전술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상대의 공격을 끊어내고 앞으로 전진하며 공을 배급하는 후방 빌드업이 상당히 체계적이다. 김상식 감독이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하다라고 극찬을 했거든요. 베트남 응원석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이 요르단을 상대로 선제골을 넣다니 꿈만 같은 상황이었죠. 반면에 요르단은 예상과 완전히 다른 경기 흐름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베트남은 수비만 하다가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베트남이 먼저 골을 넣고 앞서 나가버리니까 멘탈이 흔들린 거죠. 요르단은 전반전에 동점골을 넣기 위해서 베트남을 미친 듯이 몰아붙여요. 공격 숫자를 늘리고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고 중거리 슈팅도 시도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죠. 근데 베트남이 어떻게 대응했냐면요. 선수비 전술답게 완전히 내려앉아서 밀집 수비를 펼친 거예요. 페널티 박스 앞에 선수들을 빽빽하게 배치하고 공간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거죠. 요르단이 아무리 공격을 시도해도 베트남의 조직적인 수비를 뚫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후반전으로 넘어가서 후반 41분경에 결정타가 터지는데요. 세트피스 상황에서 베트남 수비수가 논스톱 발리슛으로 추가 골을 터뜨려버린 거예요. 2대0 게임은 사실상 끝이었죠. 이 골을 본 팬들은 이게 지금 실화냐라면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요르단이 피파 랭킹에서 베트남보다 훨씬 위인데 전반전도 아니고 후반전까지 이 골을 얻어맞고 끌려간다는 게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 두 번째 골도 정말 예술적이었어요.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건 철저하게 약속된 세트피스 전술이었다고 해요. 크로스가 올라올 때 베트남 공격수 3명이 일제히 전방으로 움직이면서 요르단 수비진 전체를 속인 거죠. 요르단 수비수들은 앞쪽만 보다가 뒤쪽에 큰 공간이 생긴 걸 몰랐어요. 그리고 베트남은 마치 요르단이 어떻게 나올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정확하게 뒤쪽 공간으로 공을 연결한 거예요. 이때 요르단 선수가 베트남 수비수를 막아야 했는데 전문 수비수가 아니다 보니까 놓쳐버리고 논스톱 발리슛을 그냥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김상식 감독이 세트피스를 얼마나 정교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공격수가 아니라 센터백에게 마무리를 맡긴다는 발상 자체가 상대의 허를 찌른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선수비 후역습을 하려는 베트남은 수비를 견고하게 다지고 나온 상황이라 전반전에 2대0이면 이건 경기가 거의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평가했어요. 실제로 베트남은 이 리드를 끝까지 지켜내면서 요르단을 2대0으로 완파하는 파란을 일으켰죠. 자, 여기서 잠깐 김상식 감독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누구시냐면요. 한국 축구계에서 전술적 이해도가 굉장히 높기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선수 시절부터 머리를 쓰는 플레이로 인정받았고 은퇴 후에 감독으로 전향해서도 탁월한 전술 구사 능력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베트남 대표팀을 맡게 된 배경이 흥미로운데요. 베트남 축구협회가 박항서 감독 이후에 또다시 한국인 감독을 찾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한국식 조직력과 전술훈련 시스템 때문이에요.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에 불어넣은 게 단순히 기술이나 체력이 아니라 조직적인 축구를 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개인기에만 의존하던 베트남 선수들에게 팀플레이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거죠.
김상식 감독님도 똑같은 철학으로 접근을 하셨어요. 베트남 선수들의 개인 기량은 인정하되 이걸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발휘하도록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번 요르단전에서 폭발한 거죠. 전반 1분 만에 나온 조직적인 빌드업과 중거리 슈팅, 완벽하게 계산된 세트피스 전술, 견고한 밀집 수비, 날카로운 역습. 이 모든 게 다 김상식 감독의 전술 노트에서 나온 거거든요. 특히 이번 경기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베트남의 선수비 후역습 전술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일단 수비를 단단하게 해서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고 공을 뺐으면 빠르게 전방으로 연결해서 역습을 시도하는 전술이거든요. 들어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구사하기는 엄청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비할 때는 전 선수가 뒤로 내려와서 조직적으로 공간을 막아야 하고 공을 빼앗는 순간 빠르게 공격 전환을 해야 하거든요. 이게 호흡이 안 맞으면 역습이 끊기고 다시 상대에게 공을 빼앗기면서 위험한 상황이 생겨요. 근데 베트남은 이걸 완벽하게 해냈어요. 수비할 때는 페널티 박스 앞에 선수들을 빽빽하게 배치해서 요르단의 공격 루트를 완전히 차단했고 공을 빼앗으면 긴 패스 한 방으로 최전방 공격수에게 연결하거나 측면을 활용한 빠른 역습을 구사했죠. 요르단 입장에서는 공격하다가 갑자기 역습당하니까 수비 전환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틈을 베트남이 파고든 거예요. 그리고 세트피스 전술도 정말 압권이었어요. 현대 축구에서 세트피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실제로 월드컵이나 주요 대회에서 나오는 골의 상당수가 세트피스에서 나와요. 코너킥, 프리킥, 스로인 같은 상황에서 미리 약속된 플레이를 구사하면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김상식 감독은 이 부분을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첫 번째 골인 페널티킥은 세트피스에서 나온 거였고 두 번째 골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터진 거잖아요. 특히 두 번째 골은 정말 교과서 같은 세트피스 골이었어요. 공격수 3명이 일제히 전방으로 움직여서 수비수들을 끌어내고 뒤쪽 공간으로 공을 연결해서 수비수가 논스톱 발리슛으로 마무리하는 플레이. 이런 건 수십 번 연습하지 않으면 경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요르단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했을 거예요.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자기들이 훨씬 위인데 경기 내내 베트남한테 끌려다니다가 결국 2대 0으로 패배한 거니까요. 특히 전반 1분부터 베트남한테 조직력에서 밀린다는 걸 느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자기들은 베트남을 우습게 봤는데 막상 경기를 시작하니까 베트남이 엄청난 팀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자기들을 압도하는 거잖아요. 이 경기를 보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느낀 감정은 크게 두 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는 베트남의 성장에 대한 놀라움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인 감독의 능력에 대한 경외감이었죠. 베트남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조직적인 팀으로 변모할 수 있었던 건 결국 한국식 훈련 시스템과 전술 이해도 덕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축구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우리나라가 K-팝, K-드라마로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스포츠 분야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박항서 감독에 이어 김상식 감독까지 베트남 축구를 이끌면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왜 베트남은 계속 한국인 감독을 찾는 걸까요? 유럽에도 훌륭한 감독들 많고 남미에도 축구 강국들 많은데 왜 굳이 한국 감독이냐는 거죠. 그 이유는 명확해요. 한국 축구가 가진 특유의 조직력과 전술적 유연성, 그리고 철저한 준비성 때문이에요. 한국 축구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남미처럼 축구 인프라가 좋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개인 기량도 그들보다 떨어졌고 체격도 불리했죠. 근데 어떻게 월드컵에서 4강까지 갔겠어요? 바로 조직력으로 극복한 거거든요. 한 명 한 명의 능력은 부족할지 몰라도 11명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면서 상대를 압도한 거예요.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에 가져간 것도 바로 이 철학이에요. 베트남 선수들의 개인 기량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시스템 안에서 극대화하는 거죠. 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해주고 상황별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세트피스 같은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요르단전이 보여준 게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멘탈 관리죠. 피파 랭킹 40위 차이 나는 팀을 상대로 선수들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던 건
김상식 감독이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8강을 목표로 한다는 발언도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선수들한테 너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거였던 거죠. 실제로 경기를 보면 베트남 선수들이 전혀 주눅 들지 않았어요. 전반 1분부터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고 상대 압박에도 침착하게 탈압박을 하고 골을 넣고 나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조직력을 유지했잖아요. 이게 다 김상식 감독이 만들어낸 팀 문화인 거죠. 베트남 현지 반응도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경기가 끝나자마자 베트남 SNS에서는 김상식 감독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김상식 매직이 또 시작됐다라는 찬사가 쏟아졌거든요.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팀이 요르단을 이긴 것도 기쁜데 그걸 한국인 감독이 만들어줬다는 게 더 감사한 거예요. 박항서 감독 때부터 시작된 한국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이 김상식 감독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베트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남아시아 전체가 주목하고 있거든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도 다 우리도 한국인 감독을 모셔와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 감독을 영입하면 팀이 강해진다는 공식이 증명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이게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데도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K-팝 스타들 보면서 한국을 동경하잖아요. 근데 스포츠 팬들은 한국인 감독들이 동남아시아 팀들을 강하게 만드는 걸 보면서 한국의 조직력과 시스템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로 이어지는 거죠. 김상식 감독의 베트남 23세 이하 대표팀은 이제 시작이에요. 조별리그 1차전을 이렇게 화끈하게 이겼으니까 다음 경기들도 기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8강까지 간다면 상상만 해도 소름 돋지 않나요? 베트남 축구 역사상 최초로 U23 아시안컵 8강 진출. 그것도 한국인 감독이 이끌어서요. 그리고 이게 베트남 축구의 미래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지금 23세 이하 선수들이 이런 경험을 쌓으면 몇 년 후에 성인 대표팀의 주축이 됐을 때 완전히 다른 수준의 팀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김상식 감독이 심어놓은 DNA가 베트남 축구에 계속 이어지는 거죠. 한국 입장에서도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감독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는 걸 보면 뿌듯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것처럼 김상식 감독도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경기를 분석하면서 축구 전문가들이 계속 강조한 게 있어요. 바로 디테일이에요. 김상식 감독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큰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준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트피스 전술, 수비 위치 선정, 역습 타이밍, 선수 교체 시점 등등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경기 중에 김상식 감독이 선수들한테 계속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었어요. 상황이 바뀔 때마다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선수들한테 포지션 조정을 요구하고 상대의 전술 변화를 읽고 대처하는 모습이 정말 프로페셔널했거든요. 이게 바로 준비된 감독의 모습이에요. 요르단 감독도 물론 나름대로 전술을 준비했겠지만 김상식 감독의 전술에 완전히 막혔어요. 요르단이 공격을 시도하면 베트남은 밀집 수비로 막아내고 요르단이 수비를 올리면 베트남은 역습으로 위협하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미리 준비한 플레이로 골을 넣고 완벽한 승리였죠. 경기 후에 김상식 감독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선수들이 훈련한 대로 경기에서 완벽하게 구사해줘서 감사하다. 우리는 매 경기 최선을 다할 것이고 8강이라는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발언이었죠. 베트남 선수들 반응도 좋았어요. 감독님이 경기 전에 우리한테 자신감을 심어줬다. 우리가 요르단을 이길 수 있다고 믿게 만들어줬다 라고 말하면서 김상식 감독에게 고마움을 표현했거든요. 선수들이 감독을 이렇게 따르는 건 그만큼 신뢰가 쌓여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번 승리가 베트남 축구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나요. 일단 베트남 국내 리그에서 뛰는 젊은 선수들한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거예요. 지금까지는 동남아시아 선수들이 유럽이나 한국, 일본 선수들한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대로 준비하고 조직적으로 플레이하면 우리도 강팀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베트남 축구협회도 이번 성과를 보면서
김상식 감독한테 더 많은 지원을 할 거예요. 예산도 늘리고 훈련 시설도 개선하고 선수 육성 시스템도 강화하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면 베트남 축구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